인공지능, 그러니까 AI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요. 사실 두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는 기계가 대체 뭘 알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계가 뭘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였죠. 이 단순해 보이는 두 갈래 길이 어떻게 AI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AI의 목표가 인간처럼 똑똑하게 아는 것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 단순히 기술이 좀 바뀐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뒤집힌 정말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AI의 역사는 마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퀘스트처럼 펼쳐졌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퀘스트, 알의 길은 인간의 생각을 논리랑 규칙으로 번역해서 기계에 그대로 주입하려고 한 시도였죠. 반면에 두 번째 퀘스트, 행동의 길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데이터 왕창 주고 알아서 배우게 하자,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여정, 알의 시대로 한번 떠나볼까요? 이때의 개척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꿈을 꿨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과 논리를 코드로만 옮길 수 있다면 완벽하게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굳게 믿었습니다. 이 야심찬 꿈의 한가운데 바로 기호주의 AI라는 게 있었습니다. 목표가 뭐였냐면 정말 스케일이 컸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기호랑 규칙으로 싹 다 바꿔서 말 그대로 거대한 디지털 백과전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이 사전만 완성되면 기계가 어떤 문제든 척척 풀어낼 거라고 상상했던 겁니다. 이런 열망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가 바로 CYG입니다. 1984년에 인간의 모든 상식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진짜 지능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시작됐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짜 놀랍게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늘은 파랗다 같은 우리에겐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상식 하나를 기계한테 규칙으로 가르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만 증명한 셈이죠. 결국 기호주의 AI는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기계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글자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그게 대체 무슨 감정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게다가 규칙을 하나둘 추가할수록 시스템은 점점 더 느려지고 서로 충돌하는 모순만 쌓여갔습니다. 알을 향한 위대한 여정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맙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모든 걸 뒤엎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야, 기계한테 일일이 가르치지 말고 그냥 스스로 경험하게 놔두면 어떨까? 바로 이런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었죠. 이게 바로 머신러닝의 핵심 아이디어인데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는 개발자가 고양이는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있고 이런 규칙을 하나하나 다 코드로 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고양이 사진 수백만 장이랑 이게 고양이야 라는 정답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게 고양이구나 하고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 명령에서 훈련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행동 중심의 패러다임이 가장 잘 보이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차가 무슨 교통법 규칙을 통째로 외워서 운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을 인지하고 쌓인 데이터로 지금은 속도를 줄여야겠다 하고 판단한 다음에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제어하는 거죠. 모든 게 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행동 그 자체입니다. 이 행동을 통한 학습의 끝판왕이 바로 강화학습인데요. 이건 정말 쉬워요. 우리가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아 해서 앉으면 간식 주고 아니면 안 주고. AI도 똑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하면서 어떨 때 가장 큰 보상, 즉 간식을 받는지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여정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하죠. 알의 AI는 자기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목조목 설명은 할 수 있었지만 막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반면에 행동의 AI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지만 정작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블랙박스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알 수 없음, 이게 바로 행동의 시대가 마주하게 된 거대한 그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에는 그만큼 큰 책임, 그리고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AI의 행동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AI가 너무나 그럴듯하게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단순한 버그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AI는 진실을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 다음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는 이거겠지? 하고 예측만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본질적인 한계인 셈이죠. 바로 이 문장이 그 유명한 AI 환각 사례죠.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 어떤 사용자가 챗봇한테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세종대왕이 어땠을지 물었더니 화가 나서 맥북 프로를 던졌다는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역사를 새로 썼죠.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만약 이런 가짜 정보가 의료나 금융, 법률 같은 분야에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렬, 즉 얼라이먼트 문제입니다. 이건 AI한테 내린 명령이 우리의 진짜 의도랑 엇나갈 때 생기는 문제예요. AI는 우리가 말한 대로는 완벽하게 수행하지만 우리가 의도한 바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작은 틈이 나중에 인류에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AI의 목표를 우리 인간의 가치에 단단히 묶어두려는 게 바로 이 정렬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AI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요? 구글 포토가 인종차별적인 오류를 범하거나 로봇이 아기를 공격했을 때 그 책임은 개발자, 사용자, 아니면 AI 자신 중 누구의 몫일까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면요? 아직 누구도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환각, 정렬 실패, 그리고 책임의 부재, 이 모든 문제들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은 엄청나졌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즉 그 행동의 의미와 맥락은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해결책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따로따로 살펴봤던 두 개의 여정, 암과 행동을 하나로 합치는 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 AI의 방향은 알미냐 행동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알, 그리고 행동,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겁니다.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행동의 엄청난 능력 위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는 알의 능력을 더하는 거죠. 이 위대한 통합을 위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 길이 연구되고 있어요. 첫째는 뉴로심볼릭의 AI라는 건데요. 이건 딥러닝의 동물적인 직관과 기호주의 AI의 냉철한 이성을 합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베디드 AI라는 건데요. 이건 아예 AI한테 로봇 같은 몸을 줘서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세상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만 갇혀있던 AI에게 진짜 현실 감각을 심어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만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reliability,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interpretability,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controllability, 마지막으로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ethicality,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없다면 우리가 만드는 AI는 현명한 조력자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AI는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류에게 남은 과제는 이 강력한 존재에게 단순히 지식과 행동 요령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